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은상 TV의 김은상입니다. 그건 한 열흘 만에 이렇게 또 유튜브를 키워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요즘 정치판 돌아가는 게 좀 심란하지요. 엄청 심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너무나 잘하셨죠. 어떤 그 원고도 없이 그 자리에서 나오는 그대로 머리로 생각하고 말로 하고 순간 애드립으로 그렇게 참 오랜 시간을 그렇게 진행하는 그 스탠스 자체가 참 잘하시더라고요. 실력 있는 사람만이 그런 순간적인 그런 발상을 하게 되는 거죠. 어휘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상당히 그 행정적인 철학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지요. 행정적인 철학이 부족하면은 어휘력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야, 참 대단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또 있죠.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실수했죠. 실수했지만 그 협의를 한 게 다시 파괴됐지요. 파괴됐으면 됐습니다. 그걸로 됐지 또 김병기를 악마화 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악마화 시킬 필요는 없어요. 김병기를 또 왜 그렇게 악마화 시킵니까? 우리 동지들의 또 넥타이를 또 이 색깔 냈다고 동지들이 특정 종교를 또 들먹거릴까봐 겁이 나네. 그게 아니고 색깔이 이뻐서 이 색을 맨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도 반성해야 될 점이 참 많아요. 서영교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이 붙었을 때 동지들이 서영교 의원을 얼마나 악마화했습니까? 김병기 의원이면 만사형통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악마화했지요? 그렇게 악마화하던 그 동지들이 정무적인 철학이 빈곤해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도 오늘날에 와서 벌써 몇 개월이나 됐다고. 오늘날에 와서 김병기를 또 그렇게 까기 시작해요. 당신들 김병기 찍었던 동지들 손가락 잘라라. 잘라. 그렇게 변덕 부릴 것 같으면 손가락 잘라. 아직 변덕이 죽을 듯이 사나이가 돼가지고 말이야. 김병기라고 해서 만사형통이야? 김병기라고 해서 다 잘해? 어떠다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지적인 차원에서 그때 서영기를 또 그렇게 악마화했었잖아요. 동지들이. 김병기면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김병기가 어디 신입니까? 이러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파기했잖아요. 파기했으면 그걸로 됐지. 그냥 또 김병기 악마화. 근데 김병기 의원이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그거는. 뭘 거짓말한지 아세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이겁니다. 메시지는 이거예요. 김병기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그 운영진, 정청래를 비롯해서 당 운영진한테도 얘기했고, 심지어 법사위에도 다 얘기했답니다.
김병기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 운영진한테도 얘기하고 당에도 얘기하고 법사위에도 다 얘기했대요. 그런데 들통이 난 게 뭔지 아세요? 동지들 이거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마. 감각적인. 그게 바로 철학이 부족해서 그래요. 뭐가 거짓말은 이게 대번 들통났냐면은 정청래는 뭐 김병기 의원이랑 이 말 했다 안 했다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사과만 했어요. 정청래 의원이 사과한 것은 김병기 의원하고 둘이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합의 본 게 아니고 자기가 당 전체적인 당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당 책임자로서 누가 잘못을 했던 간에 사과했던 겁니다. 그 뜻을 사과하는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당원들이라면.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 뭔 거짓말이 대번 들통이 났냐면 당 운영진한테도 얘기했고 심지어 법사위에도 다 얘기했답니다. 근데 법사위 출신들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 추미애 의원까지 추미애 법사위원장까지도 못 들었답니다. 처음 듣는 얘기래요. 근데 뭐 법사위에도 얘기를 해? 뭐 당 정청래 대표한테도 얘기해? 당신이 거짓말한 게 다 들통났어. 법사위에도 처음 듣는 얘기래. 아, 김병조 의원이 뭐 거짓말이야? 서영교 의원이 거짓말합니까? 처음 듣는 얘기랍니다. 깜짝 놀래. 유튜브에 나와서 그게 방송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 소리도 깜짝 놀랐답니다. 서영교 의원도. 처음 듣는 얘기래. 추미애 의원도 그랬어요. 처음 듣는 얘기라고 얘기했어요. 있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거짓말을 해. 혼자서 잘못하면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면 그만이지. 그러면 사과하면 안 돼요. 김병기 의원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이거는 저희 내피셜인데, 저희 내피셜이에요. 김병기 의원이 정청래 의원한테 회의를 하랍니다. 이렇게 회의를 하랍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었어요. 그렇게 하라고는 하지 않았을 망정, 하라고는 안 했겠지만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알아서 잘 해라. 알아서 잘 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정치력인 철학이 부족하고 정무감각이 빈곤한 동지들은 알아서 잘 하라고 했으니까 김병기가 알아서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정청래도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정치적, 정무적인 감각이 빈곤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알아서 잘하라고 할 때는 알아서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것도 함축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의 어휘력에. 한국말 어휘력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알아서 잘하라고 그랬는데 알아서 잘못했잖아요. 알아서 잘못했다 그 말이요. 알아서 잘하라고 했지 알아서 잘못하라고 했어요. 한국말 어휘력을 이해를 못하면 상당히 인문학적으로 빈곤한 사람이에요. 아주 막말 얘기해서 공부를 못한 사람이야. 무식하다는 얘기지. 알아서 잘하라고 그랬는데 알아서 잘못한 겁니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정청래 의원이 알아서 잘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아서 한다는 게 그런 식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잘못한 거지 그거는. 근데 소형 유튜버들 좀 웬간히 정청래 물고 들어가요. 정청래 좀 웬간히 물고 들어가라고. 법사위원들이 처음 듣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김병기는 법사위에도 다 보고 했대야. 처음 듣는 얘기잖아. 법사위에서 전부 다. 법사위원장도 처음 듣는 얘기라잖아요. 근데 뭘 알아서 다 얘기를 해. 자기가 잘못하고 너무 문자 폭탄 맞고 몰매 맞으니까 당황해가지고 막 당 운영진 물고 들어가고 법사위도 막 물고 들어가고 그랬어?
김병기면 다 될 것처럼 서영교 그렇게 까던 동지들 손가락 잘라라. 잘라. 그리고 소영교 투벌들 잘 들으세요. 박찬대가 대표가 됐으면 박찬대가 뭐 만사형통의 박찬대라고 인간이 신이야? 다 잘해? 당신네들 마음에 들게? 박찬대들 대표했으면 잘못할 수가 있어. 그러면 문자 폭탄 맞았어. 그때 뭐라고 변명하고 변덕을 부릴래? 뭐라고 변덕 부릴 거야 그때 가서. 그러니까 까도 동지, 애 같은 편이라면 이게 있어요. 사람 자체를 왜 미워합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거 사안별로 미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사람 인간이 싫어가지고 반대하는 것처럼 그런 어휘력을 구사하고 그런 스탠스로 이 워딩을 해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게 동지입니까? 국힘당 저 이집들도 그런 식으로 매일같이 방송 안 해. 참 징그럽도록 물고 늘어뜯는다. 잘은 당신들 딴에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 개초도 아니야. 철학도 없어. 정서적인 감각도 없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 말한 거 봤죠? 방송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도 단속한다고 그랬어요. 유튜브도 이제 걸리면은 징벌적 손해배상 이제 돈도 없는 새끼들 한 10억씩 물려봐. 하면 어떻게 되나? 함부로 말했다가 있지는 않은 얘기. 자기 내피셜로. 어떤 특정 일을 까게 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방송법 통과되면은 조심해요. 동지, 뭘 비난하고 있으면 같은 동지애로서 비난하는 거와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거와 틀려요. 권성동이 요놈 아주 천하의 나쁜 놈. 요놈의 새끼 그냥 국회에서 어제 통과됐지? 구속되라 이놈의 새끼. 권성동이 뿐이 아니야. 윤상현이, 나경원이, 이 아가리 파이터들 아무 말이나 나오는 대로 막 그냥 내치를 지서대는, 아무 말이나 막 나오는 대로 지서대는 윤상현이, 나경원이 특히 이래놓고 이제 투표 때만 되면 일렬로 쫙 써가지고 큰절 올리면서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또 용서해 주세요. 이 지랄 나올 거야 아마. 하나하나 이재명 대통령 조작했다는 게 지금 다 나오고 있지. 예, 쌍방울, 권성동이고 쌍방울 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재명이고 이화영이 두 사람 이름을 대면서 끌고 들어가서 구속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42억을 내놔? 42억 받아먹고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이재명이고 이화영이 돈 먹었다고 위장 자백을 받아? 그렇게 조작하고 싶었어. 아주 권성동도 검사 출신이라 그런가 아주 조작하는데 달인들이야. 검사 조작하라고 검사 뽑아놨냐? 어느 한쪽 편들라고 검사 뽑아놨어? 뭐? 정청래 대표 연설하는데 14명이 죽을 뻔했다니까 차라리 그렇게 돼야 됐다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국회의장하고 정청래하고 다 그냥 체포해가지고 수거해? 14명? 수거해가지고 저기 백령도 앞바다에다 갖다 사살해서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려? 그러려고 그랬던 거야? 차라리 그렇게 돼야 더 좋았을 걸, 그 지랄에? 국힘당 원내대표란 놈이? 그게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지. 그런 놈을 갖다가 아는 놈의 횡포다 그랬어. 아는 놈의 횡포. 횡포가 아니야, 이건 아주. 횡포보다 더 악질이야. 알만한 새끼들이 말이야.
에휴, 누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제 유튜브 진행하는 사람이나 유튜브 진행하는 방장이나 그 댓글 다는 사람들도 적당히 좀 해. 그렇게 자기가 지지했던 사람이 그렇게 상대방 악마화 시켜놓고 자기가 지지했던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아주 그냥 막 잡아먹을 것처럼. 그 국힘당으로 가지 못 들어. 민주당에 뭐 당원 가입해놓고 그랬어. 어? 아, 당원이니까 그런데 당원이 그러는 게 어딨어. 아무리 저기 전국적인 감각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계속 그렇게 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을 갖다 인기를 하락시키는 역할을 이렇게 넣으냐고. 내일은 또 이제 13일이죠. 내일 이제 또 저 우리 후배 아우님 아들이 결혼식이 있는데요. 경기도 안산에. 이제 거기 이제 결혼식장 가면은 아마 국회의원들도 올 거예요. 아마 양문석이, 김의원이 또 누구야? 박무엇인데 그 사람하고 아마 김남국이도 온다고 그래요. 아우님, 그 국회의원 아우님들 좀 보고, 우리 저기 음성에 이송원 동지도 온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식사하면서 그 아우님들 좀 만나서 얘기 좀 하고 깊은 얘기 좀 해야지. 이제 이송원 아우님은 오래간만에 진짜 한 5년 만에 묶였던 게 풀렸어요. 요번에 문재인 정권 때 그 묶인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 진짜. 아유, 그 에어컨을 틀어놨더니 시끄럽네. 에어컨이 크다 보니까, 큰 에어컨이다 보니까 시끄럽네. 네. 에어컨을 껐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당 의원이나 같은 당원들 비판할 때는요, 기왕이면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좀 순화되게 댓글도 좀 순화시켜가지고 댓글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동지의 입장에서 그 댓글을 달았으면 좋겠고, 그러고 그 진행하는 그 유튜버 방장도 당을 깔 때는 한두 번만 까면 돼요. 잘못한 게 있으면. 몇 년, 며칠을, 몇 달을 그렇게 하면요, 차라리 국힘당만 또 못한 겁니다. 그 유튜버는요, 우리 민주 유튜버라 할지라도 국힘만 또 못해요. 민주당에는 하나 도움 안 됩니다. 지난번에요, 그렇게 정청래 깠죠. 박찬대 실드 치고 박찬대한테 1%도 도움이 안 됐어요. 외래 해가 됐습니다. 아주 도움될 줄 알고 그 난리 쳤지요. 소형 유튜브 한 10여 개, 한 10개 정도가 아주 난리 쳤어. 그렇게 되면 뒤집힐까봐 착각 좀 하지 마세요. 더 해만 돼요. 1%도 도움 안 됩니다. 박찬대한테. 그리고 서영교 그렇게 까더니, 그렇게 김병기 그렇게 실드 치더니 김병기가 또 실수하니까 그냥 김병기 잡아먹을 것처럼. 아이고 참. 실수했어요. 비판할 거나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 뭐 당을 떠나라는 둥, 뭐 당에서 제명시켜야 된다는 둥. 아이고 참. 하늘에도 국회의원이 더 불어나야 될 판인데, 뭐 당 국회의원을 더 하늘에도 잡아가길 바래. 당을 당에서 퇴출시켜야 돼. 그 사람들도 우리 당에 아주 기가 막힌 자산입니다. 엄청난 자산이에요. 이제 그런 말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서부터는 저도 이제
이 동지들이 하는 말 자꾸 얘기 안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2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는 철학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한 5분 정도. 저기 그리스 출신, 그리스 아테네 출신 그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플라톤이 역사적으로 제일 아주 최고 아주 1위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손을 꼽고 싶습니다. 근데 플라톤의 그 전집을 읽어보면요, 여러 번을 이렇게 탐독해 보면은 이디아 사상이거든요. 이디아 사상, 이디아론. 이디아라는 것은요, 뚜렷하게 뭐가 이디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대학교 교수가 됐든지 철학 교수가 됐든지 심지어 금세기 최고의 철학자라고 하는 도울 김용수 선생도 이디아가 뭐다 이렇게 뚜렷하고 설명을 못해요. 심지어 이디아를 주창했던 플라톤도 무엇이 이디아다 이렇게 말한 게 없어요. 그럼 그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디아가 그럼 뭐냐? 그 제가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이디아라는 것은 우리가 뭐든지 어려운 거를 갖다 풀이할 때 보면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땐 꼭 비유풀이, 그러니까 비대이, 비유로다가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표현하기가 힘들 때는. 이디아 사상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곤란할 때는 비유를 할 수밖에 없다. 빗대서. 비유를 갖다 빗대서 한다고 그러지요.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그 이디아 사상을 주창을 했던 플라톤도 무엇이 이디아라는 말을 제대로 한 게 남는 게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런데 플라톤이 떠나고 나서 한 2000년 후에 아니지 1700 몇십 년 전에 몇십 년 후에 태어난 1700 몇십 년 후에 태어난 그 프레드리히 니체는요 플라톤의 사상은 아주 개똥 같다고 이렇게 아주 그냥 비판을 했죠. 근데 그렇게 비판은 그 니체도 마지막에는 내 철학도 역시 플라톤의 각주다. 플라톤의 각주와 미주일 뿐이다. 이렇게 또 말한 기절도 있어요. 자기도 시인을 했지. 플라톤의 각주와 미주다고. 그래서 플라톤의 그 철학을 그 서양 철학자들은 거의 다 각주를 한 거예요. 많이 거의 다가 아니라 거의 각주 미주를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이디아는 무슨 사상이냐? 제가 비유로 하면 다른 철학자들도 다 저 이대 교수나 서울대 교수 이런 애들도 보면요 설명하는 거 보면 다 비유로 말하더라고.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사람 머릿속은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 아주 아이디어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모호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정관념으로 생각을 못했던 걸 생각나는 게 그 이디아 사상이거든요. 이디아 사상. 그러니까 저기 외세, 태양의 세계,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 달나라 세계, 아니면 저기 어디 우주의 세계, 이거 황당무계하고 막연한 우리 형상론 같기도 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빗대어서 비유풀이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이리야 사상은 이거예요. 우리가 세 명의 친구가 있다고 그래요. 세 명의 친구. 하나는 아주 어렵게 살고, 하나는 중산층이고, 하나는 갑부예요. 세 친구가 갑부야. 근데 중산층의 친구가 어려운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 어제 뭐 했냐 하니까, 이 어려운 친구, 살기 어려운 친구가 어제 아주 갈비에다가 실컷 막 술에다가 갈비찜에다 실컷 먹고 왔어. 아이고, 아주 너무 잘 먹었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중산층의 친구가, 요 친구가 물어보는 친구가 누가 그렇게 사줬어? 이 사람이 가난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먹을 일은 없다는 걸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많이 사줬어? 그러니까 돈 많은 갑부. 이제 중산층이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는 돈 많은 갑부 친구가 사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아니나 달라 돈 없는 친구가 말하기를 돈 많은 놈이 샀지 뭘. 아주 돈이 많어. 그래서 그 놈이 샀어. 그러니까 요 놈이 생각하기에는 돈 많은 놈이 샀다 보니까 갑부 친구, 요 친구가 산 걸로 생각을 한 거야. 생각을 하고 기분 나쁘니까 알았어 하고 탁 끊어버린 거예요. 끊자마자 갑부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인마 어저께 누구누구 갈비에다 술에다 아주 시큼 사줬다며? 아주 갈비 너무 엄청나게 맛있게 잘 먹었다고 자랑하던데 너 그럴 수 있어? 나만 빼놓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친구가 깜짝 놀래. 아니야, 나는 사준 적이 없는데 어제 만나지도 않았어. 이러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고정관념이거든요. 돈 많은 놈이 사줬지 어떤 놈이 사주겠어? 하니까 두 번째 놈은 돈 많은 놈이니까 그놈 생각한 거지. 대번에 친구니까.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이거든요. 고정관념에서 생각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바로 우리 동지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누가 사줬지 해가지고 다시 돈 없는 놈한테 전화했어. 전화했더니 돈 없는 놈이 야, 너 어제 누구누구가 너 고기에다 술 안 사줬다는데 뭘 거짓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언제 걔라고 말했어? 걔가 아니야. 다른 애 있어 또. 그러니까 돈 없는 친구가 다른 애 또 돈 많은 애 알고 있다는 거는 생각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는 것이 그게 이디야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비유를 얘기한 겁니다.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플라톤 사상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인들은요, 특히 정치인들은 정말로 철학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철학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철학이 쉬울 것 같죠?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철학과는 아니더라도, 철학과 나오진 않았더라도 철학에 대한 서적을 많이 탐독을 해야 된다. 근데 아무리 정치인이고 박사라 할지라도 어려운 철학 서적을 한 번 탐독해가지고는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해요. 무슨 뜻이죠? 큰 겁니다. 여러 번 생각하고 읽어야 나이가 먹어야 비로소 그 심오한 철학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심오한 그 어휘력의 뜻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또 이해를 못하는 점이 많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 깊이 있는 이해력이, 통찰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이제 거의 한 30분을 진행을 했네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참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이요.
댓글 좀 달아주시고, 저 이제 유튜브 마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운동 좀 하고, 운동을 많이 해요, 제가. 운동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볼일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댓글 달아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댓글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보은하는 뜻에서 꼭 저도 댓글에 답을 드립니다. 보은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